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설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추석도 그렇지만 설 같은 경우도 그 연휴를 앞두고 어떤 영화가 이 극장가에서 승리를 할지 이것들이 굉장히 영화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 저번 주에 모얼모일님과 다뤘던 시민덕희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설 연휴 흥행을 노리고 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영화가 가족 영화로서는 설 연휴에 보기에 뭔가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폴 킹 감독 그리고 많은 분들은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로 더 많이 기대하셨을 원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가족적인 영화, 가족적인 설 명절이다 보니까 오늘 게스트분들도 저희 영화학개론의 또 다른 가족들이죠. 세 분 이렇게 모셔서 총 4명이 복작복작하게 한번 재밌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게스트 소개 먼저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석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위시 이후로 또 인사드립니다. 석돌입니다. 굉장히 저번에 위시도 그렇고 가족적인 영화 할 때마다 또 특히 네. 또 등판을 해주시네요. 네. 또 약간 패밀리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 이어서 또 오랜만에 사실 또 우리 석돌님과 함께 위시 에피소드에 출연을 해주시고 위시. 그 이후로는 이제 처음 나와주신 우리 루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석돌님과 마지막으로 나왔던 루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폭주기관차 역할을 또 해주시는 호구. 호구요? 왜요? 일단 소개부터. 네.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정동의 움파룸파 DPT도 표표입니다. DPT도가 뭐예요? 몰라요. 꼭 궁금해하신 거예요? 궁금해하는 순간 네. 진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노래 가사를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약간 그 뭐야 룸파 룸파디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끝나고 나서 계속 쳤습니다. 저 오늘 봤거든요. 아주 네. 따끈따끈하게. 추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 끝나고 나서 계속 하니까 같이 동행했던 친구분이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예, 거리에서도 하신 건 아니죠? 거리에서 해야 제맛입니다. 진짜 광기. 예, 그럼 어디서 해요? 이제 신호등이나 보통은 안 하죠. 예. 예, 신호등에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 분들이 어떻게 보시던가요? 건너편 분들이 그냥 핸드폰을 보게 되는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났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랬다. 예. 그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되게 특유의 그 약간 달달한 약간 그런 느낌은 제가 아무나 연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건 복정동 원카가 아니라 복정동 움파룸파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패밀리식 강한 분들과 또 복정동에서 오신 움파룸파 직접 한 분까지 모시고 연휴맞이 방송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석돌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2주? 2주 3주 만에 출연이신데. 네네. 저는 이제 좀 중요한 공모전을 앞두고 있어서 또 시나리오 작가님이시기 네네. 때문에 한창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하이스트 영화를 쓰다 보니까 그런 좀 하이스트 영화들 혹은 이제 미션 임파서블 정주행하면서 갑자기 너무 제가 좀 좋아하는 시리즈가 됐어요. 미션 임파서블이. 이렇게 갑자기요? 네, 2 빼고 5-3에 2 2 빼고 그래서 2는 좀 호불호가 네. 많이 갈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보면서 되게 좀 재밌게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보고 있는 영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원카를 보다 보니 갑자기 너무 달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훔치는 게 시나리오가 네. 너무 귀여워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네. 내용의 영화인데 갑자기 뭔가 달달해진다. 달달하고 귀엽게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이따 영화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카도 하이스트 무비적인 순간이 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영화 보면서 글 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원카 얘기는 좀 이따 할 네네. 테니까 네. 미션 임퍼서블 최근에 그러면 한 7편까지 다 보신 건가요? 지금 저기 6편 딱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꼬인 게 7편은 제가 그냥 최근에 봤었어요. 개봉했을 극장에서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게 파편적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막 1편은 제가 또 안 봤어요. 그래서 막 3편 보고 4편 보고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1편부터 정주행을 하는데 지금 딱 6편 남겨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상현 씨는 어디에 별점을 매겼나 이렇게 저도 좀 보면서 네네. 제가 기록했던 네.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좀 5편에 좀 많이 주셨더라고요. 5편? 네. 5편? 네. 5편이 최고로 재밌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럼 최고로 재밌게 보신 시리즈 저는 6편, 3편과 6편 아. 이렇게 좋아합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6편 보실 차례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션 임퍼서블과 원카 이런 영화를 보시다 보니까 또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으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쓰신 건가요? 네, 거의 다 썼고요.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훔칠까. 하이스트 여러분들, 영화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네? 카메라 조심하세요. 안 그래 저번에 제 차를 탔는데 석돌님이요? 차 좋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안다다 씨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좋아 막 이렇게 했죠. 또 뿌듯하잖아요. 네. 훔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 도저히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훔쳐야겠다. 나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게 영향이 삶에까지 네. 지금 닿고 있구나. 사고방식 자체가 젖어 계시네요. 네.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요즘 좀 훔치고 싶으신 거 뭐가 있는지. 요즘에는 침대. 침대? 네, 침대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혹시 또 템퍼인가요? 네네. 아. 침대 조금. 혹시 뭐 여심을 훔치고 싶은 그런 네네. 탐나는 여심이 있다든가 뭐 그런 네.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그거는 뭐 훔치지 않아도 뭐. 뻔뻔스러워라. 납세한다. 갖고 온다. 납부한다. 문 여성들이 네. 줄을 서시오 해서. 네, 일단은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방송 간간히 출연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계속 그 템퍼라는 브랜드에 네.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네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네. 침대가 필요하시군요 요즘에. 이 정도면 협찬 하나 좀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 난 속돌님한테. 1,000만 원짜리 그거 좋더라. 그러니까 1000만 그때 원짜리, 한번 백화점 가서 쓱 봤거든요. 네네. 그 무슨 자동 네, 시스템 이런 거 네. 약간 리클라이너 같이 스마트하게. 일어났다 네. 누웠다 일어나서 이제 훔치는 일 훔쳤- 썼다가 또 누워서 쉬었다가. 이왕 PPL 요구하는 거 네. 1,000만 원 바로 지른다. 네. 갑자기 도둑들이 훔치다가 침대에 눕고. 그런 PPL 네. 해드릴 수 있다 네, 내 네, 시나리오에서. 네,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루루님한테서는 차를 훔치고 싶다 이렇게 네네. 우스개로 저 멀리 말씀- 대고 왔잖아요 오늘. 주차를요? 네, 아, 최대한 네. 안 보여주려고. 네. 또 표표님한테도 훔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요? 궁금했거든요. 어떤 거요? 목소리. 저요? 저 네.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노래 가창력. 아니 표표님이 또 제가 알기로는 왕년에 밴드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좀 가창력에 대한 욕망이 있으신가 봐요 속돌님? 제가 약간 티모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진짜 논란이 잠깐만요. 논란이 되지 짚고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 네네, 여기 티모시 오케이. 팬 한 명 있어요. 네네네. 네, 저 주시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손을 얹어 주세요. 네, 네. 네. 손을 이렇게 얹어요? 본인의 비유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또 내면에 그 네. 무언가에서 약간 동질감을 느끼셨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내면- 티모시 왜 이거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티모시 설명이 조금 일단 필요한 것 들어봐라. 같아요. 네. 네. 티모시 샬라메가 이번에 노래를 했잖아요. 뮤지컬 네. 영화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고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티모시가.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래 본업이고 아. 뮤지컬 쪽은 아니시니까. 네. 근데 목소리는 좋더라고요. 그 미성.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예시를 그러니까 가져온 거지. 본인도 이제 고음이 네. 막 터지진 않지만 네. 갖고 있는 원래 미성은 굉장히 고귀하다. 음깡 스타일, 음색 깡패 스타일. 본인이? 그냥 깡패 아니고. 깡패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네. 한 소절 여기서 한번 우리 선배님들께 한 소절 음깡의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는 건 어때요? 조금 있다가. 잠깐만.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지금은 조금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목소리 잠겨요? 오늘 또 뮤지컬 오늘 영화라서 저음도 안 침대랑 되는- 함께 같이 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저음도 약간 안 되는 지금. 네, 응.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하신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네. 나는 무언가를 항상 훔치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티모시 샬라메 네, 스타일. 이렇게 여기에 문 여성들이 내 앞에 줄을 쓴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선배님들께서 과연 우리 석돌림의 실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근황이라는 거. 근황이 뭐예요? 아, 저 티모시 샬라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빼먹는 거죠. 딱 자극적인 것만. 아, 이렇게 또 유튜브로 치면 네. 썸네일, 네, 썸네일. 기사로 그래서. 치면 헤드라인, 네, 또 네. 이렇게 달달하게 조회수를 네. 빼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근황이 티모시 샬라메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어쨌든- 그동안 티모시 샬라메.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지금 티모시 샬라메로 세긴 했는데 뭐 이제 석돌림은 페페님한테 빼앗고 싶은 게 목소리다. 그렇다면 우리 석돌림이 빼앗고 싶은 목소리의 소유자 페페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저는 한 2주 정도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네, 도쿄를 다녀왔는데 이제 두 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해주셨던 조언이 있어요. 같이 뭐죠? 식사할 때였던 것 뭐라고, 같은데 뭐라고 도쿄를 가면은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한번 갔을 때 도쿄만 한번 잡아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로 잡으면 도쿄만 잡아도 다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워낙 하셨던 걸. 또 넓고 크고 복잡한 곳이니까. 원래 그렇죠. 다른 지역을 가고 싶으셨다고 그때 얘기하셨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저의 여행 취향을 대충은 알지만 사실 상상으로만 하고 사실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왜냐면 여행을 자주 다니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자체 그렇게 취미가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상상으로 어디든지 갈 수.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느낌이었구나. 바로 거울을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울 듯한. 네, 네. 누워서 눈만 감으면 네네. 사막이든 정글이든 공상가네요. 윌리 원카네요. 지금 저희 방송에 티모시 샬라메 한 분과 윌리 원카 한 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네. 비싼 돈을 들여서 뺏고 싶다. 안 들은 귀. 선배님들 여러분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거. 물릴 수 없다는 거. 네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실제 제 몸이 가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유체 하여튼 이탈이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잘 끌어주는 사람이 같이 파트너로 가면 너무 좋겠네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제 같이 갔던 파트너는 이제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행 매니아. 오, 예, 조합이 예. 좋은데요. 그래서 말했죠.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잔말 말고 따라가겠다. 잔말 진짜 정말 내 알아서 즐길 테니까 나의 음. 즐김은 신경 써주지 말아달라. 나는 어. 어디든 내가 알아서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데려만 가라. 예, 예. 그래서 자기가 플랜을 막 짜. 그러다가 오빠는 가고 싶은 곳 없어? 그래가지고 한 군데 가고 싶긴 하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가 어디죠? 어디야? 저희한테 우리 물어보시는 건가요? 매니악한 곳. 매니악스. 아키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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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하바라를 재밌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아키하바라 이런 곳이다. 이러면 사진을 몇 개 딱 보내줬더니 오타쿠의 성지. 진짜인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표표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게 굉장한 원피스 매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원피스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기도 하셨던 와, 진짜 닉네임 미호크를 사용하셨던 미호크. 수정해주세요. 아름다울 미호크입니다. 아름다울 미에 호크를 쓰셨죠. 아름다운 독수리 미호크. 네, 그랬. 관련된 정보는 저희 네. 그 넷플릭스에 원피스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다뤘던 에피소드 들어주시면 바로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 누구나 수줍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 녹음을 위해서 약간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약간 이제 저의 이 추억을 네. 되새겼다. 하여튼 그걸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제 그 계획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힘들 것 같다. 왜냐면 항마력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 같이 가신 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마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약간 원나블 정도. 원피스 나루토 원나블 블리치 정도의 항마력인데 이제 같이 갔던 파트너는 전혀 없다.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졌잖아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네, 아주 최근에. 아시안컵. 네, 어디랑 했었지? 이란. 하여튼, 네, 이란이랑 했었죠. 어제. 네. 이란이랑 해서 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수를
엄청나게 열심히 쳐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일 운동하시는. 그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얘기가 약간 어려워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아니 왜냐면 또 여행은 근데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그러네. 들으면 그냥 잘못 그러네. 이게 슥 지나가면 일본 절대 안 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갈 거야. 근데 아키하바라는 거기는 안 돼. 그렇죠. 거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 일본 안에서도 약간 뭐 그 항일 운동하러 가셨나요? 도시락 폭탄 던지러. 더 재밌는 거 알려드려요? 뭐죠? 거기서 봤던 게 경성 크리처입니다. 밤에 봤던 게. 그때 마침 또 오픈됐을 시기 넷플릭스에서. 뭐 약간의 일본에서 숙소에서 경성 크리처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하여튼 이 정도면은 뭐 토너도 독도 토너 써야 될 것 같은데. 도토 토너가 뭐예요? 그 독도 터너라고 아 있어요. 독도 네. 독도요? 이름. 아 자랑스러운 우리 땅이죠. 네. 어쨌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항마력이 없는 이제 파트너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쇼핑을 많이 다녔다. 네, 이렇게 정리를. 뭐 샀어요? 그러니까 좀 이번 일본 맞아요. 여행에서 건진 아이템 중에 좀 유독 좀 잘 샀다 싶은 게 하나 있나요? 제 옷을 상하이 한 세트를 사긴 했는데 네. 그게 사실 GU라고 해가지고 GU? 우리나라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워 맞아요. 거기 같은. 일본에 가면은 아. GU 매장이 스파 브랜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파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저가형인데 저가의 주제라니요. 죄송합니다. 저가 주제라니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잘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예예예예. 저가 아니, 근데 주제? 내가- 아니 근데 내가- 또 본인이 산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람 말 겸손하시네. 내가 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 거잖아. 좋아. 돈을 오케이. 썼으니까 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저가 주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녀석 폼이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이 한 세트를 샀는데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일본 스타일 굉장히 탐나고 이제 그때 약간 종잡을 수가 없네 대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다. 저는 이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 가면 진짜 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뭐죠? 어떤? 뭐죠? 제가 요즘에 또 그런 소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요? 네. 항상이셨던 네, 거죠? 항상. 일평생. 그러니까 요즘에 사고 싶은 거 얘기하려다가 다이어리 브랜드 중에 이제 미도리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수입을 해서 이제 살려면은. 한국에서는. 네네. 근데 일본에는 그 매장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다이어리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 가면은 한번 사고 싶다라는 근데 궁금한 게 생각을 했었어요. 있는데 다이어리가 잠깐만, 네 얘기해봐요. 한국 다이어리가 국내에도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유독 그 다이어리를 좀 이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뻐요. 되게 이 정정이 뭐죠? 그거면 충분하죠. 아니, 뭐. 사실 뭐 그 맞죠? 이유면.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꽂힌 것 같아요. 그냥 음. 거기 그 가죽 그 재질에 뭔가 나도 이제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카바가 이거는- 가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매장의 그 바이브와 약간 일기의 바이브 약간 이런 걸 즐기러 가는 게 핵심적인 그런 둘 다 뭐 이렇게 뭐 매장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네. 단순히 이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서 좀 이 음.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를 좀 내가 사고 싶다, 그쵸. 누리고 예, 싶다, 예,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일기 잘 써요? 근본적인 질문. 잘 쓰려고요. 지금 2월인데. 사실 다이어리를 매해 이제 사는 저로서 얘기 드리면 네. 이게 잘 살려고 산다기보다는 어떤 소장의 가치, 아. 어떤 의미 그런 역시. 정도로 갖고 계시는 것도 모든 일이 항상 합리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맞아. 멍청 비용도 좀 쓰시고 맞아. 그래야 세상도 돌아가고. 잘 살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잘 살기 그럼요. 위해 다이어리를 사는 게 뭐 막 아니라 빼곡하게 잘- 쓰려고 그냥 잘 산다. 산다기보다는 그냥 잘 사려고 사는. 그냥 어느 날 나 다이어리가 있었네. 오늘은 이걸 거의 오늘은 이걸 가지고 카페를 한번 가볼까 해. 그런 날도 있는 거고 맞아. 어떤 날에는 뭐 라면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오케이. 카페에서 그 다이어리를 한번 장난. 펴놔볼까 해. 아. 그런 나 좀 멋진 듯 약간 아. 이런 느낌. 테라스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다이어리를 펴놓는 나의 모습을 산다. 그 개념을 사는 거죠? 미장센 같은 거네요. 그 미장센을 사는 거네. 뭔가 좀 말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일단은. 근데 저는 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 책 엄청 많이 사놓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네네. 이제 오는 친구들마다 왜 이렇게 책을 사냐? 이거 다 쎄삥 아니냐? 그런데 읽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라. 어. 책을 안 사면은 읽을 확률 0%지만 책을 오. 사면은 0.001%가 생기는 거다. 그 차이다. 저는 이렇게 네네. 얘기합니다. 거의 뭐
거의 뭐 인생 멘토 지금 강연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스튜피드한 질문 하려면은 어. 이곳은 들어오지 마라. 근데 오. 이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북에도 많이 사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북도 인정이다 이러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이어리도 똑같다. 맞아요. 안 사면은 네. 기록할 일이 없지만 맞아. 사면은 약간 이제 끄적끄적 거리면서 약간 이제 뭔가 할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아. 그러니까 안 사는 것보단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저도 참. 다이어리를 매년 저는 안 사고 생기더라고요. 항상 아, 누가 뭐 네. 선물을 하거나 뭐 어디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항상 매년마다 그래 올해는 한번 써보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 앞에 페이지만 빼곡하게 적혀 있고 뒤에는 다 세핑인 다이어리들이 집에 한 3-4개 돼가지고 올해는 좀 어때요? 지금 아, 2월인데 올해도 벌써 아직 포기한 지 2주째 지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다시 2주밖에 또- 안 되셨네요. 네, 또 시작하시면 돼요. 아, 맞아요. 또 이제 구정이니까 또 구정에 맞춰서 또 한번 써보면 구정 땐 진짜 안 본다. 거짓말하지 마. 젖 먹느라 바빠요. 아 저희 집에 있는 다이어리들은 이제 보면은 앞장이 항상 4-5장씩 뜯겨져 있어요. 왜 뜯겨져 왜냐면은 있어요? 그 중간에 끊겨져 있는 그 일자가 끊겨져 있는 걸 제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 2-번 썼다가 아, 한참 뒤에 쓰면은 자,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자. 딱 뜯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써. 네. 자, 이제부턴 끊기지 않는 거야. 네. 했다가 또 끊겨 있어. 그러면 아. 다시 시작할 때 또 뜯어요. 이러면서 아,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 폐기 처분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만드는 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 하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아, 저는 이게 힘들 때마다 다이어리를 쓰는 편이에요. 어, 매우 저도 그래요. 우울하겠네요 네. 다이어리가. 그래서 이게 펴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공감돼. 언제까지 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맞아. 너무 공감. 그래서 어. 밤에 쓰는 것보다는 일기 전문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일기 전문가도 있어? 일기 프로페셔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날 아침에 써라. 아. 아침에 아. 하루에 기대될 만한 것을 써라. 이렇게 쓰면 긍정적이죠. 복습이 아니라 예습의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설레는 일들을 쓰면은 긍정적인 것들만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남는. 오늘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적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특이한 또 방법이네. 재밌네. 어쨌든 오늘 좀 굉장히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지금- 석돌 씨,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여우다. 왜요? 제가 일주일 뒤에 교토여행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집에 진짜. 여행 근데- 간다고 하셨죠? 잠깐만 자기야. 으이그. 뭐그 매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미도리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정말. 루루님의 근황으로 아, 넘어오게 아, 되는. 진짜 곤란하네. 아. 또 구글맵에 미도리 한번 나 검색해야 돼. 석돌 씨 혹시 그 검색 기록 한번 확인해봐도 될지. 나 하루 종일 분명히 미도리, 교토 미도리. 하루 종일 또 미도리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1도 안 아. 가졌는데. 주지 마요. 알겠어요. 안 줄게요. 아니, 가지고 있을게요. 네, 저는 근데 그 일본 가면 로프트 매장 아. 아세요 혹시? 아, 로프트라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거기 팬시 문구 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들어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까이 그냥 막 구경하는 거예요. 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열어보고 보고 막 하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미도리가 있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있으면 이제 루루님 근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 교토를 가시는군요. 교토를 갑니다. 교토를 좋겠다. 2018년도 12월에 한번 갔었는데 음. 그 이후로 처음 가봐요. 저는 간사이 쪽은 진짜 안 친해가지고 많이 안 가봤어요. 네. 오랜만에 그럼 교토에 5년 만에 가시는 건데 좀 그쵸.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일본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가서 마지막 갔던 게 코로나 전 터지기 전에 아. 19년도에 가고시마를 한번 갔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설 맞이해가지고 그냥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랑 오빠랑 해가지고 이제 여행으로 가족 여행으로. 네네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하고 대단하신 우리 석돌님을 위해서 네, 미도리 다이어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근황이네요. 교토 약간 그 퍼레이드 같은 게 되게 많네요. 무슨 퍼레이드요? 교토. 교토. 아 네네네. 그 약간 행진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마 같은 거 네. 지금. 아 전통적인 거기도 이제 경주 같은 곳이니까. 일본으로 치면. 네네네. 일본의 경주 같은 곳이니까 음.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역사적인 그런 음. 뭐 건축물 같은 또 올해 것도, 수도였기 예, 때문에. 보러 네. 이제 많이 오죠. 굉장히 기대가 되시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석돌님의 미도리 침투력으로 근황을 예고하게 되었다. 근황 예고제.
갑자기 좀 미안해지는. 기대가 될까요? 한번 안고 가는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아, 그럼 그 교토는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거니까 나중에 네. 또 출연해 주셔서 그 교토 여행 근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어떤 일들 좀 있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는, 그 제가 마지막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면은 상현님이 잘 방송을 이렇게 좀 배분해 주셨더라고요. 네? 배분이요? 이렇게 그 수납해 주셨더라고요. 리스트를 아 재생 목록. 예, 예, 아, 폴더.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그 재생 목록이 그 게스트별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때도 이제 석돌님이랑 나왔었을 때 제가 무슨 그 루주임이라고 막 얘기했었던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 2주의 휴식이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오는 휴식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쉬지 않고 일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2주 동안 그냥 뭐 요가 꼬박꼬박 잘 나가고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음식 요리 매일매일 해서 저한테 먹이고 네 뭐 그렇게 관리하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강원도로 그렇게 했었고요. 오디션도 또 하나 있었어가지고 아, 또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오디션 있는 주는 거의 대사 연습하면서 또 지냈고 했어요.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지금 모신 게스트분들 중에 배우분이 2분 계신데 이게 오디션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일반 회사나 학교의 면접도 굉장히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오디션은 뭔가 이제 좀 더 액티브한 맞아. 그러니까 사실 좀 내향적인 사람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표표님이랑 로루님은 배우님들이신데 좀 오디션을 준비하실 때 좀 네. 주안점으로 두시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번에 메모장에 그동안 오디션 봤던 작품들을 한번 써봤어요. 생각보다 제가 오디션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배운 게 있어요. 일단 배우로서 떨어지더라도 사실상 떨어지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다 하더라도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워라. 이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뻔한 멘트 모호할 같지만 수 있고 네. 뻔할 수 있는 멘트인데 진짜 최고야 그게. 남을 흉내내는 거와 남의 연기를 따라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나로 미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일 좀 극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물론 그 역할이 나랑 안 어울리는 역할일 수도 있지만은 내 식으로 좀 해석하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 시간이. 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처럼 이 사람의 어떤 기운이나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 이 호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그래서 좀 떨리더라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지금은 뽑히지 않더라도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네. 맨날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시간에서 항상 배우고 네. 되게 재미있어요. 그냥 그분들이랑 나눈 얘기도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오디션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 영화계에 들리는 얘기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이 그 조 감독이던 시절에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이 지금처럼 큰 배우가 아니었던 시절에 그 송강호 배우님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셨대요. 근데 네. 이제 그 당시 조연출이었던 봉준호 감독님이 가서 되게 오늘 좋았다. 나중에 또 작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기억 삼아가지고 그 살인의 추억 때 송강호 배우님이 캐스팅에 맞아요, 응하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만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냥 어떤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부담도 덜하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또 막 또 떨어졌어 난 왜 안 될까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기대하면 항상 이제 실망이 있으니까 이게 또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페페님은 좀 어떠세요? 또 배우님이시니까 똑같이 저는 그 대본 같은 거를 이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원래는 사실 진짜 부담도 크고 되게 막 스스로한테 실망 진짜 많이 하고 막 진짜 약간 만났을 때 토할 것 같고 몸에 막 긴장 다 들어가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보물지도 받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보물지도 예 그러니까
받으면 이렇게 대사도 있고 그 사람의 말투나 이제 내용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지정 대본이 보물지도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막 가끔씩 막 통대본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그냥 아 보물지도다. 내가 맡은 게 이건데 얘는 약간 어떤 방법으로 목표까지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보는 그 맛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나는 진짜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재미 그냥 크로스워드 파는 그런 느낌으로. 십자말풀이하는 느낌으로. 예. 그래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안 맞았어. 그러면은 아 뭐 내가 그냥 무슨 캐릭터가 안 맞나 보지. 그러고 막 다른 거 찾아보고 안 그러면은 좌절하면은 재기할 때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치. 이게 잘 모르실 맞아요. 수 있지만 한 번 좌절하면은 아, 다시 그럼요. 다시 도전할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회복 탄력이 되게 좋았어요. 막 그냥 아 이건 뭐 그냥 과정이야. 떠르르르 계속해. 근데 지금은 한번 딱 상처 한번 딱 받으면은 한 2, 3개월을 주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릴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본인이. 예.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진짜 끝도 없겠다. 너무 상처가 크니까 약간 이제 십자 말풀이 느낌으로 가자 해가지고 대본 이제 받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본이 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네, 릴렉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대본에 대해서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나 이제 작가님이나 조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도 되고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저를 좀 흥미롭게 여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아까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그 분위기를 또 포지티브하게 바꾸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겠죠.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아마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좀 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맞아요. 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저도 그냥 제가 느꼈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한 번 당해도 아플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긴 해요. 예. 그쵸. 이게 뭐 매일 떨어진다는 게 사실 유쾌하진 않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다 진짜 각자의 말이- 방법으로 예. 말이 디폴트지 이게 겪어보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분의 말씀에서 좀 이제 와닿는 부분이 약간 비슷한데 사실 이거는 뭐 연기 오디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 게 그것도 맞아요. 그 네. 결과가 잘 됐어. 너무 좋은 게 당연하고 좀 안 됐어. 좀 아쉬운 게 당연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두 분 말씀대로라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재미를 찾는 것도 어떤 작은 재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계 변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편집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편집본을 완성을 했어. 또는 글을 완성을 했어. 그러면 이제 뿌듯함도 있지만 편집을 하는 과정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종종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맞아요. 완성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것들 아닌가. 우리 속돌님도 아까 지금도 글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좀 그런 네네.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글 쓰면서 좀 이제 힘에 부친다거나. 네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배우랑 이제 작가랑 감독이랑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글에서도 뭔가 좀 성공한 사례를 따르기보다는 이제 작가의 색깔이 담긴 글이 사실 또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또 읽는 사람도 또 재미가 없고 맞아요. 그 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비슷하구나. 이제 네. 루루님이랑 페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거 느꼈고 그리고 또 되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저도 되게 그 말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수연 감독님이라고 그 4인용 식탁이랑 네네. 네. 해빙이라는 영화 만드신 분이 이제 GV 특강 같은 걸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거를 물어봤는데 4인용 식탁 이후에 이제 공백 기가 좀 길어가지고 해빙까지. 예, 혹시 이제 그게 4인용 식탁이 뭐 작품성이랑 떠나서 이제 흥행이 좀 아쉬운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우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냐라고 했을 때 그 감독님이 해주신 대답이 전 되게 인상에 남았거든요. 뭐였나요? 근데 그 즐겁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엄청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영화 찍는 게 제일 좋고 즐거운 일이라서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뭐 즐거운 일은 없었지만 그분은 이제 영화는 영화고 일은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구분을 하시는 그거 분이구나. 너무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오디션에 떨어지면 나라는 뭔가 사람이 좀 내가 못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별로라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작가도 공모전에서 떨어지면 사실 글이랑 나랑은 좀 별개인 건데 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수준 미달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난 나다 이렇게 맞아요. 좀 분리를 시키는 게 되게 건강한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이 아닌 다른 거에서 좀 성취를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이나 그렇죠. 맞아요. 뭐 청소가 될 이제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조건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도.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 끝나고 물론 이제 2주 쉬면서 두 번째 주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말에 알게 된 거예요. 매일 청소기 2번씩. 그러니까 저를 바쁘게 저는 스스로 너무 만드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뭔가 좀 잘 가고 있구나. 인생은 심리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어떤 각자만의 좀 고리타분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좀 소확행 같은 걸 찾아서 좀 너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자기 전체 인생으로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맞아요. 드네요. 그래서 뭐 저희 오늘 근황 토크 1부가 굉장히 알찬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거의 뭐 철학 토크. 풍부해요, 얘기가. 지금 아주 네. 삶에 대한 진지한 얘기부터 일본 도쿄와 교토를 아우르는 뭐였죠? 미도리랑 템퍼 같은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앞서서 또 짚어버리셨다. 이런 오늘 뿌듯한 야무진 방송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표표님, 루루님, 속돌님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선배님들도 들어주실 때 좀 더 즐겁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영화죠. 또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하는 맛의 향연,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 다들 좋아하실 텐데 그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 그 주인, 그는 과연 어떻게 초콜릿 공장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가진 영화 우리 원카를 저희 직접 출연해주신 우리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논란이 되지 뭐라- 않았으면 뭐라고요? 좋겠는데요. 제발 여러분 죄송해요 선배님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강절했어요. 제발 악플 남기지 말아주세요. 저희 티모시 석돌매와 함께 저희 한번 진행해 보도록 돌팔매. 하겠습니다. 옥돌매 알아요? 옥돌매? 저희 아까 근황 토크에서 예고드린 무대죠. 저희 방송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티모시 샬라메의 Pure Imagination 부탁해요.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it. 에이. 뭐야? 가사가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석돌림의 Pure Imagination 공연으로 인트로가 열렸습니다. 저희 오늘 다뤄볼 영화죠. 원카 되겠습니다. 영화 한 편 다 봤다. 아, 다 봤다. 든든하다. 방송 이제 끝낼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석돌림의 오프닝 굉장히 감사드리고 뭐 하신 김에 네. 먼저 하시겠어요? 이 원카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제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네네네. 인상 비평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힘들었나 봐요 요즘에 사는 게. 되게 그렇구나. 그런 네. 그 달콤함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아. 시나리오 네, 쓰면서 바쁘셨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좀 건조한 나의 일상이 이렇게 좀 달달하게 만들어준 좀 나한테 필요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좀 무정하고 비정한 그 장르를
장르에 푹 젖어 계시다 보니까 요즘 또 하이스트 영화 음, 쓰시고 네. 계시니까. 그렇죠. 이런 약간 무지성 달콤 약간 이런 쪽에 네. 그 영향이 좀 필요한. 밑도 끝도 없이 달달한. 예, 원래 약간 그 비타민이라는 게 하나가 싹 빠지면은 그게 또 사람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단 거 땡겨. 이렇게 힘들면 그렇죠. 맞아요. 맨날 현실만 볼 수 없어. 맞아요. 판타지도 맞아. 봐야지. 맞아. 그렇다면 우리 루루님께서는 또 음. 듣자 하니 티모시 샬라메의 광팬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아주 화가 난 상태예요. 잔뜩. 왜? 그 노래 때문에. 아, 석돌림의 노래요? 아, 농담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당 충전할 수 있는 게 초콜릿이거든요. 네네.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 보시면서 네네. 그 되게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 입 정도?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극장가들이 매점에서 마케팅 잘해가지고 초콜릿 좀만 팔았으면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아. 맞아요. 어.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걸로 굿즈 했으면은. 어. 근데 미국에서는 분명히 했을 했을 거야. 거야. 분명했을 거야. 거야. 그치. 그리고 굿즈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요. 완전 굿즈 중독자기 때문에. 저는 아키하바라 무조건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가면은 유리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초콜릿으로 자꾸 사람들을 매료시키려고 하지? 등장부터 매료된 것을? 티모시 그의 인간- 얼굴. 인간 팀이- 초콜릿이다. 티미, I love you. 티미님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다면 화답해 주세요. 티미 기다다. 노래 시작됐어. 그만. 제발 그만해. 왜 이렇게 공포스럽지? 왜 이렇게 뭔가 저주 아니야 저주? 인형 같아요. 약간 검은 밤에 약간 네. 안개가 느껴지는 약간 그런. 이렇게 스산하게 느껴지는 노랫말. 어쨌든 지금까지 그 티모시 샬라메 한 분과 또 네. 티모시 네? 샬라메 매니아 한 분의 인상 비평 들어봤는데 둘 다 호네요, 호. 네. 불호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 기세를 우리 표표님이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호고요. 아, 저도 호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약간 극장가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영화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 어떤 영화? 좀 왜냐면 사실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이런 묵은본 행복이나 묵은본 달달이 사실 만들기가 약간 깐깐해. 만들었을 때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뭐야 이게 시큰둥? 이 반응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끝인 거거든. 우리네 이거는. 삶은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주식도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행복하고 달달하다고? 이거 옳지 않아.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그렇죠. 자고로 삶에 우리 인간한테는 뭡니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지성 달달, 무지성 해피엔드 약간 이런 거 사실 나왔을 때 관객 입장에서 약간 이거 뭐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 거리감을 두고 보게 되면은 되게 치명적인데 그래서 만들기가 깐깐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기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영화가. 나 그냥 이렇게 달달하게 간다잉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가는 거야. 자, 초콜릿 하늘 날지 여러분. 앞으로 이 톤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오히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약간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감독의 의지와 이제 제작진의 의지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약간 최근에 이런 영화가 나오질 않으니까 좀 더 즐겁고 달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게 특히 최근 한국 영화계만 놓고 보더라도 좀 맞아요. 자극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뭐 그것도 나름의 이제 미덕들이 다 있지만 너무 좀 득세를 했고 싸우는 그런 류의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굴 죽이거나 담그거나 터지거나 터지거나 피나고 막 이런 거. 그런 영화들이 이제 한창 좀 물론 잘 그런 되다가 것도 좋지만. 물론 재밌지만 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마동석 배우님의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요. 또 워낙 요즘에 잘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요즘 유독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딱 달달한 영화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게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요즘에 약간 재미 불감증에 심하게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재미를 오히려 삶에서 좀 줄여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파민을 좀 빼보자. 그렇죠. 도파민 디톡스. 네, 그 너무 이제 재미 중독에 심하게 걸려버려서 이제 약간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약간 스케줄 같은 것도 잘 꼬이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좀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우리
인간들 약간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잖아 음. 하면서 약간 어. 잔잔하게 약간 싹 이야기를 입혀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되게 고평가인데? 세 분 다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저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실 호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 게스트로 나와주신 세 분께는 좀 무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재원님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하다. 나는 이 양반에게 이 영화를 보게끔 만들고 싶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 영화를 싫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왠지 내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 있다면 그게 재원 씨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해한 영화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일단 재현 씨는 뮤지컬 영화를 싫어하죠. 근데 인생 영화 라라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얼마나 그렇긴 이율배반적인 한데 사람인지 그렇긴 한데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 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이악 물고 싫어할 것 같아.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영화 너무 착하고 무해해서 좋게 봤고요. 이야기 외적으로는 티모시 샬라메 얘기를 오늘 계속 나왔고 또 할 것 할 수밖에 같은데 없죠. 이 배우의 매력이 이 배우가 매력 있는 배우다라는 거는 음. 사실 요 몇 년간 저희가 많이 그쵸.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체감을 한 것 같고 새삼스러운 얘기 같긴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본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냥 연기 잘하고 뭐 가능성 있고 잘생긴 배우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 배우가 별다른 사건 사고만 없다면 앞으로 할리우드 스타로서 그쵸. 21세기를 좀 대표할 얼굴이 될 수도 있겠다. 음. 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모멘트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감독님이 저는 굉장히 포텐셜 있는 감독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패딩턴 1, 2편을 만드신 너무 좋아해요. 폴킹 저는. 감독님 네. 패딩턴 1, 2편 정말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따뜻하게 봤고 연출도 기가 막히게 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영화죠? 대충? 새끼곰 페루 출신 새끼곰이 영국에 와서 입양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따스한 일들 거기서 또 휴그랜트 배우님이 악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뭐 톤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세계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원카와 그런 분위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영화인데 새끼곰에서 이미 저는 따뜻해졌어요. 너무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렇게 볼 근데 수 있는 영화고 진짜 귀여워요. 패딩턴이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디자인들이 그게 진짜 미쳐버린답니다. 맞아. 너무 사랑스럽고 그 죄수복마저 약간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감들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는 훨씬 더 대중적인 버전의 웨스 앤더슨이 될 수 있는 맞아요. 분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있는데 감독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고마워요. 웨스 앤더슨이요. 네. 그래서 저는 티모시 샬라메 못지않게 이 영화 연출을 한 폴킹 감독님도 향후 어떤 가족 영화 전문가로서 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봄직한 감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정보와 뭐 내용 설명 좀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죠. 로알드 달 작가님의 이제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해서 관련된 실사 영화는 벌써 3편째네요. 진 와일더가 윌리 원카를 연기한 예전 버전이 있었고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 건 팀버튼 버전의 조니 데비 윌리 원카로 나왔던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원카는요. 그 윌리 원카, 그 초콜릿 팩토리의 공장장이었던 윌리 원카가 어떻게 그 공장을 짓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굉장히 에필로그에 국한돼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왜 이 양반이 초콜릿을 그토록 좋아하고 또 공장을 짓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이제 바다 생활을 했죠. 배에서 이제 요리사로 오랫동안 일을 한 윌리 원카가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봐 주러 오기로 했다. 난 이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해서 초콜릿으로 유명한 유럽의 어떤 뭐 가상의 동네인 것 같아요. 유럽의 어떤 마을을 찾아요. 근데 여기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그 초콜릿 그 기성 세력 있잖아요. 그 3인방 이 사람들을 무슨 나르코스처럼 연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처럼 본인들도 얘기하거든요. 초콜릿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약으로 뭐 이제 어떤 뒷돈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콜릿으로 지급을 하고 초콜릿에 마약처럼 중독된 부패한 성직자들과 공직자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게 돼.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참 잘 어레인지를 했다. 범죄 영화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초콜릿 카르텔에 대항하는
윌리 원카의 이야기가 또 영화의 핵심 주축이 된다. 약간 록펠러 그룹 음모론 좀 뭔가 그런 거야. 음모론을 초콜릿 버전이야. 아니 초콜릿으로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쨌든 뭐 아시겠죠? 이런 귀여운 영화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서 막 몸이 보송보송해질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이 셋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얘기만 하죠. 팀 버튼의 다들 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봤죠. 하는데 그 작품에 비교해서 이번 영화의 기본 셋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윌리 원카의 캐릭터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국내 관객분들 한정으로 그 로알드 달의 원작 동화라든지 진 와일더가 처음 윌리 원카로 분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구권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제 좀 약간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버튼 감독님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만 좀 이제 비교를 국한하면 저희가 좀 더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떠셨어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이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셋업 이런 것들 차이가. 사실 굉장히 이제 원작의 설정에서 좀 벗어난 그 변칙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찰리 초콜릿 공장에서는 이제 치과 의사인 아빠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윌리 원카가 아버지와의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근데 지금 원카에서의 이제 가정 환경을 보면 아예 다른 가정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의 리부트죠. 예. 네, 그리고 뭐 사실 여러 가지적으로 뭐 음파를 만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원카가 아예 그냥 이 작품은 좀 개별적인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래도 좀 보니까 좀 혹평을 받는 혹은 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팀버튼에서 그려지는 이제 원카와 너무 좀 다른 것 같다. 네, 좀 어떤 또 영화에서 보면 좀 냉소적인 그런 또 원카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팀버튼이 가지고 있는 좀 그로테스크한 그쵸, 특유의 느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갔던 분들은 되게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애초에 이게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갔었기 네. 때문에 그건 이제 팀버튼이 연출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모두가 그 감독을 알고 갈 수는 없지만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이건 다른 감독이 연출한 그냥 개별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봤을 때 그런 평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리부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리퀄이라기보다는 그 옛날에 팀버튼의 배트맨과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긴즈 같은 관계 아닐까? 약간 이런 그쵸. 인물만 생각이. 있는 거고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저도 찰리 초콜릿을 몇 살 때 봤었던 그게 아마 2003년 영화일 거예요. 2005년? 그러니까 저 되게 어릴 때 재밌게 봤는데 사실 이제 팀버튼이 갖고 있는 색깔이나 그 조니 뎁의 역할도 굉장히 굉장히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되게 예리하면서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트라우마에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트라우마 되게 강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간식 사탕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반전적이라서 재밌었던 거고 지금의 이제 티미가 하는 원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래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대사하는 듯이 들려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신 것처럼 고음을 막 훌륭하게 막 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막 멋있으려고 각 잡는 느낌도 아니고 특유의 뮤지컬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스러움 있죠. 오글거림.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덜어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 네.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영화는 재밌을 것 같은데 티모시 샬라메에 대해서는 의외로 기대가 좀 덜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팬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배우가 아니니까. 아. 근데 내가 뮤지컬 장르라는 것을 알고 갔을 때 이미 그가 그거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좀 조니 뎁의 윌리 원카는 광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포스 있잖아. 아니 포스가 이게 약간 그러니까 포스라게 그러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돌아 있어. 이 새끼 미친 새끼 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야. 이게 은은하게 돈 느낌이 아니고 그냥 돌았어. 막 첫 응. 등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하하 재밌죠? 막 이러면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약간 맞아.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눈 희번덕하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처음 봤을 때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얘가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그러니까 좀 뭔지 모르겠는 무섭게 거야. 나와 맞아. 광기가 근데, 있어. 근데 확실한 건 맞아요. 무서웠었어. 근데 나는 이제 원카의 포스터를 보면서 티모시 샬라메의 눈에는 광기가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튀어나와요. 이 영화를 보면 의도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못했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조니 뎁의 윌리 원카는 아싸였다면 좀 이번 맞아. 티모시 샬라메의 윌리 원카는 좀 인싸 중에 인싸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의 원카는 주인공이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찰리가 또 그쵸. 주인공이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게 좀 애정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주인공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그렇게 조니 뎁이 한 것처럼 하면 이게 정을 붙여 네. 붙여.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되게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건데 아, 주인공으로서 빨래더미 카트에서 나와가지고 하하. 눈 희번덕. 아 재미있죠. 그리고 초콜릿 먹으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티모시 샬라메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인 거야. 다른 사람 관점에서 봤으면은 맞아.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맞아요. 조니 뎁도 그렇고 티모시 샬라메도 그렇고 그 캐릭터에 자신만의 아우라를 계속 잘 각자의 방식대로 투영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어쨌든 시대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의 원카가 사실 나이도 그렇고 시대가 좀 한참 지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원카가 끝났을 때 제 머릿속에 든 궁금점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만약에 리부트가 아니라 진짜 프리퀄이라고 본다면 그쵸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조니 뎁이 원카가 되었을까? 이거는 이 정도로 미치려면은 사실 주변에서 사람 몇 명 죽고 이제 몇 명 도시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치. 그때 다람쥐도 막 막노동 시키고 맞아. 운파룸파는 다 약간 갑자기 기괴하게 다 몇백 명 튀어나와가지고 막 군무 추고 뭐 이렇게 할 정도면은 야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또 재밌더라고. 그리고 사실 팀 버튼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좀 무서웠던 게 그 윌리 원카가 아이들을 단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는 욕심쟁이였지. 맞아. 너는 뭐 이기적이었지. 너는 너무 먹을 것만 좋아했지. 이러면서 뮤지컬 넘버로 하나씩 막 짜증 느끼게 단죄하거든요. 넌 이래서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비교해서 보자면 이번 원카의 윌리 원카는 확실히 좀 모두의 친구, 만인의 친구, 모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존재. 이렇게 인간적이야 아직은. 아직 저 또 되게 또 순수하고 선한 캐릭터로 나오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인의 선함과 친절함을 믿고 그거에 지금까지 의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좀 아까 페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시대고 좀 살기 팍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선의 이거를 믿는 인물이 좀 말도 안 되지만 탁 나왔을 때 좀 반갑다. 좀 구태의연하고 뻔하지만 반갑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초반부에 약간 킹 받지 않았어요? 초반부 그 왜? 10원 계속 10소버린 아. 10소버린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첫 번째 궁금증 뭐였냐면 배에서 요리하면서 도대체 뭘 한 거지 얘는? 사실 배에서 돈을 쓸 일이 없거든. 노예 아니야 이 정도면? 10원 들고 나왔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그 귀한 10원을 그 오랫동안 배에서 초콜릿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 요리사 하면서 지내면서 받은 그 10원을 하루 만에 탕진을 하는 이상하게 탕진한 그리고 마지막 10원째를 어떻게 썼냐면 엄지로 통 튕겨가지고 하늘에 갔다가 내려올 때 거기에 하수구 비치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얘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페페님 고향이 어디시죠? 저요? 저 그냥 서울 사람인데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왜?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곳이 서울이라는 거 몰라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도시는 그런 곳이에요. 본인이 너무 아니라잖아. 근데 되게 티 같으시다 지금. 페페님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그 초콜릿 상자를 열었을 때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임팩트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티 같았어. 너 티야?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 요리하면서 번 돈을 그거 연구하는데 그 그런 것 재료랑 같아요. 이런 그리고 거. 그 열매 가방을 사고. 이제 네. 또 구비하지 않았을까요? 그 초콜릿 공장 가방 그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약간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웃긴 거긴 한데 딱 열었을 때 아 이건 진짜 한두 푼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마지막에 하수구 앞에서 동전을 아, 튕겼을 때 들어갔을 맞았다. 때는 약간 이마를 탁 치게 되면서 그거 저거 1뭐였지? 1소버린. 1소버린이면은 그래도 1박 할 수 있는 돈일 텐데. 그치, 그럼 노예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니까. 노예 계약을 맞아. 써버렸잖아. 근데 거기서 맞아. 얻은 그 귀중한 친구들 또 예. 귀중한 그런 친구들을 얻은 건 좋지만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교훈, 계약서를 잘 읽자. 맞아요. 음. 이런 것들을 작은 글씨에 주의하라. 약관을 잘 확인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맞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 도시다. 이런 걸 그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 원카옹도 사실 이제 소상공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교훈 당하면서 시작한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아까 계속 뭐 달콤하고 무지성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날 서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 방송 때 공교롭게도 이제 위시를 했었는데 위시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잘 메꾼 또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을? 뭐 매력적인 악당이라든지 뭐 주인공의 능력이라든지 뭐 네. 조력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맞아. 허술한 부분이 네. 많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게 귀엽게 묘사된 거지 사실상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 종교 개혁이라든지 대기업의 횡포, 아동 착취, 그다음에 뭐 인심 이런 되게 오, 장난 아니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노동자 대 자본가의 구도도 굉장히 대사나 여러 구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어떤 시의성을 가져가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이게 전체 관람가인데 약간 좀 섬뜩한 거예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그렇고 그게 뭐가 있었지 그게? 그 막 그 초콜릿 카르텔들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배 터트리고 막 맞아. 총 겨누고 막 미치잖아요. 그러네. 거기. 근데 애들 진짜 많았거든 극장에.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전체 관람가 치고는 설정이 그러니까 이게 묘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생각해보면 설정이 조금 되게 잔인한 이것도 약간 어떻게 있는 보면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윤색된 팀버튼스러운 광기? 약간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화폐만 초콜릿인 거지 하는 행동은 완전 진짜 현실의 그냥 카르텔인 나르코스예요. 거야. 나르코스. 그리고 뭔가 되게 마약에 취한 것 같이 또 연기를 하잖아요. 맞아. 연기를 할 때. 특히 그 로안 애킨슨, 미스터 빈 로안 애킨슨이 신부님으로 나오는데 주교로 나와서 막 반갑더라고요. 진짜 어. 반갑더라.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그 무슨 진짜 마약을 한 것처럼 초콜릿을 막 먹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설정이 확실히 그러니까 좀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나르코스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사실 원카가 그러면 신종 퓨어한 신종 마약 배 위에서 연구했던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한 마약을 가져온 거네. 그리고 먹으면 몸이 뜨잖아. 그러니까 약간 나도 좀 위태롭긴 하더라고. 이게 보는 그리고 게 너무 하이하네, 하이. 종류가 한두 개도 네.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마약의 박사가 돼서 나온 거야. 마약 박사. 더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그 안에. 그리고 본인도 죄송해요. 반쯤 맛이 가 있어. 맛이 가 있어. 진짜 광기인 거지. 어떻게 보면 윌리 원카는 초콜릿 왕이 아니라 마약왕이다. 마약왕이지도 모른다. 근데 엄청나게 강한 마약왕이어가지고 와 기존에 있던 카르텔들 다 깨부수고 점점 위험해지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근데 뭐 저희가 넘어갔네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실제 약간 그 구도가 좀 그런 걸 떠올리게끔 만들긴 해요. 전체 이용가 버전의 어떤 마약 사업 이야기 같달까? 뭐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잔혹 우리 동화들 기원을 보면은 되게 잔혹한 것들이 많죠. 것들을 모티브로 삼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속돌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정경유착이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노동자 대 자본가의 구도 등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이렇게 보면 좀 마약 같은 걸로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좀 돈이나 이런 생각이. 마약이나 뭐 어떤 자본주의나 그리고 올리비아 콜먼이 그 고약한
여관주인. 진짜 여관 잘하더라. 진짜 잘하고 목소리 어, 그 톤 맞아요. 자체가 네, 너무 네. 듣기 싫은데 네. 그게 너무 꼴배기 싫으면서 어. 잘하더라고요. 이빨 누래가지고. 아, 약간 그 레미제라블의 아! 맞아. 떼나르디에. 떼나르디에. 저랑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 보면서 떼나르디에 그 부부가 완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느낌 비슷하지 않았어요? 완전 비슷했어요, 그쵸 진짜. 그쵸. 그 약간 그 눈이 오는 장면이 있었던가? 눈이요? 아, 그 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제일 최근에 보신 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오늘 보시고 오신 아, 걸로 알고 미안합니다.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약간 전체적인 톤이 약간 좀 음. 비슷했던 것 같아. 끝나자마자 내가 이걸 왜 약간 무슨 느낌이지 생각해 보니까 레미제라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눈이 계속 쌓여 있긴 했던 것 같아. 막 그리고 그래서 막 여관도 눈- 많이 나오고. 여관도 많이 나오고. 음. 그럼 뭐 이게 또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레미제라블을 어느 정도 오마주했거나 좀 이런 식으로 뭐 가져왔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혁명 영화, 들고. 혁명 영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혁명 영화예요. 카르텔을 다 깨부수고 혁명 영화. 만인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만인에게 마지막에 새로운 권성지가. 마지막에 권선지각 때리고 마약 공장까지 차리는 죄송합니다. 초콜릿 공장까지 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팀버튼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화려한 프로덕션 디자인, 뭐 미술이라든지 뭐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게다가 이게 또 뮤지컬 속성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뮤지컬 넘버들이 흘러나올 때 어떤 군무, 동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런 좀 눈요깃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게 너무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약간 찰리랜다. 그 원카가 나와서 뭔가 모자에서 계속 꺼내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번엔 뭐가 나오지?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이번엔 약간 어떤 말을 할까? 표정을 할까? 이게 계속 기대가 되고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지팡이가 계속 서 있잖아요. 꽂아놓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꽂아놓는 게 아니야. 그냥 서 있어, 맞아. 톡톡톡 내 몸을 지탱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놔. 근데 서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게 난 너무 열받더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표표님 T예요? 그러니까 티 같아. 근데 그게 어느 부분부터 허용이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모자에서 뭐 나올 때랑 그리고 그 초콜릿 먹고 날 때 그때 이미 나는 이 세계관은 그게 다 되는 세계관이구나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 그게 같아요. 아까 표표님이 인성 비평 때 말씀하신 기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맞아요. 이런 마법 같은 요소가 있는 영화야. 맞아요. 그냥 닥치고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미 깔려져 있어. 빨리 따라와.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약간 MBTI 오늘 좀 다시 해보세요. 네. 그런 INFP로 건 알고 아니고, 있는데. 그런 건 INFP라고 하셨는데. 아니고. 이거 약간 방송이니까 이렇게 제 말씀드리자면 이해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캐로서 아.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뻔뻔하게 넘어가는 그 기세 자체가 되게 재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윌리 원카가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면은 남들 눈에 보기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기한 행동. 근데 모두가 옆에서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리액션을 하는데 잔잔하게 윌리 원카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멘션이 없어.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런 게 이 캐릭터의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그 특히 막대기 소품에 대해서 먼저 페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좀 시각적으로 좋았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지. 저는 이제 그 시각적인 걸 얘기하려면 사실 패딩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이제, 전작이죠. 예. 네, 저도 사실 상현님 덕분에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저는 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좀 저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포스터만 봤을 때 너무 어린이 영화 같다. 유아용 영화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닌 걸 웬걸 너무 재밌는 진짜 거예요. 명작이라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 영화 네. 추천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재원 씨밖에 없었어요. 그 팝업북을 보는 것 같은. 근데 이제 그 감독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웨스 앤더슨도 그렇고 폴킹도 그렇고 그런 감독들은 굉장히 작은 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큰 것도 너무 잘 만들지만 네. 예를 들어 전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원카가 가지고 다니는 그 초콜릿 만드는 가방. 그것도 너무 이제 막 그 병마다 또 되게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러시아 광대의 눈물을 훔친 거, 뭐 맞아요. 디테일해. 그런 너무 신기해.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맞아요. 그냥 어떤 큼직큼직한 어떤 세트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도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소품이나 아니면은 작은 설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동물원도 좋았고. 저도 비주얼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오히려 찰리아 초콜릿이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더 완전히 그냥 비주얼로 그냥 승부 본다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는 사실 돌아보면은 그 찰리가 초콜릿 팔 때만 좀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원에서 뭐 탈출할 때 정도 말고는 거의 다 일상 톤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일상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했던 초콜릿에 대한 설명이나 그것을 그 누들한테 이제 먹게끔 할 때 어떤 표현력과 그 장면들 저는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 막 화려하지 않아도. 네. 하숙집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누들이랑 원카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불 켜지면서 그런 것도 맞아요. 너무 귀엽고 친구들 그 불 켜지는 연극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 연극으로 이 장면을 만들었으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장면 약간 수학여행 같은 느낌 좀 어. 들었어요. 맞아. 맞아, 밤에 맞아. 막 모여가지고 작당모의 하는. 자는 척하다가 야 근데 그건 있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나는 그건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너 맞아요. 자고 있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 광신도들이 노래로 막 대답하잖아요. 그거 그런 재밌다. 것들도 되게 성당에서. 재밌었고. 맞아. 나 그거 너무 재밌어. Yes, father.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이게 디테일한 센스들이 진짜 많이 확실히 있는 있어. 영화였다는 생각을 들고 저도 그 뭐 많은 화려한 장면들이 있었지만 특히 좋았던 거는 그 기린 젖자는 장면. 그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파 이런 거엔 잘 안 당하거든요. 저는 뭐 재원 씨는 신과 함께 보면서 막 울었다고 했는데 저는 재현 씨 얘기 많이 나오네. 저는 신과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였어요. 사실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죠. 재원 씨 재원 씨 좋아합니다. 제가 아낍니다. 근데 이 영화 전 패딩턴 볼 때도 약간 그랬는데 이 영화에 그 누들이랑 원카가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네. 풍선 타고 날아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약간 진짜 좀 민망하지만 약간 눈물이 날. 저도 그 장면.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 슬프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데 그냥 너무 뭐랄까 너무 선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제 옆에 분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눈물 참았어요. 저까지 울어버리면 약간 그림 이상하잖아요. 신파 아니잖아. 나는 강해야지. 그게 거기서 눈물이 저도 막 글썽였던 게 누들이 약간 좀 어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른 그 순간에도 이게 어차피 지나갈 거라는 거를 희망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좀 눈물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 근데 이건 좀 번외로 그 배우가 좀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누들 역할의 배우가. 전 괜찮던데. 나도 표정이 전혀 못 없다? 느꼈어. 약간 표정이 없다.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표정이 또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네네, 제가 막 그쵸. 거슬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캐릭터가 그냥 그런 기쁨이 뭔지 잘 모르고 뭐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꿀떡꿀떡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뭐 굳이 꼬투리를 잡아볼 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었어요. 좀 산막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뭔가 맞아. 위험이 좀 약간. 앞에는 되게 맞아요. 뮤지컬 넘버나 어떤 뭐 소품들이나 되게 잘 조율돼서 재밌었다라고 느껴졌는데 뒤에 그 초콜릿 카르텔들한테 붙잡히고 나서부터 또는 그 장부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 클라이맥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쾌감이 약하고 맞아. 그쵸. 속도감이나 약간 스케일이 갑자기 확 넓어졌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에 너무 단 걸 많이 먹어서 맞아요. 뒤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지 모르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쪼여졌으면 좋았을 더 뻔했는데 뭔가가 뭔가 쉬워졌어. 풀어진 느낌이 있었어. 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네.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체념하잖아요 마지막에 원카가. 그 초콜릿에 빠져 죽을 죽기 수밖에 전에. 없어, 우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냥 뭔가 되게 기지를 발휘해서 뭔가 그 상황에서도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윌리엄 원카의 원래 캐릭터대로라면 거기서도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런 캐릭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물론 음파룸파가 도와주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지. 너무 이제 데우스엑스 마키나처럼 음파룸파가 도와주니까 그 과정도 약간 좀 네, 개연성이 좀 네, 필요한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다.
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원카 얘기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영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 할까봐. 좀 노래 얘기도 하고 서운할 싶은데. 뻔했어요. 티모시의 수호자 어떠셨어요? 좀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지만 티모시 샬라메 얘기를 안 하기가 참 어려운데. 진짜 티모시 샬라메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진짜 무해한 느낌을 너무 잘 살렸고. 그치. 근데 그 무해함이 저는 약간 임팩트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감에서 나오는 무해함이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항상.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왜요? 아니 방금 상현 씨 리액션이 너무 독전의 브라이언 같아서.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어떻게 그게 연상이 되시죠? 자주 하세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사석에서. 저 말투로 자꾸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윌리 원카. 티모시 얘기죠 지금. 네. 서영 초콜릿이 박대리 아니죠? 달달하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서 그래요. 저도 티모시 샬라메만큼이나 무해하다고요. 딱 그 처음 그 가방 딱 열었을 때 딱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내 초콜릿 엄청나게 폭력적이야. 자, 너 한번 이거 먹어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걸. 약간 이런 그 자신감. 강직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한 그 힘. 그게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면 이거는 가능할까라는 저는 제 생각에 톰 홀랜드도 약간 물망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네. 톰 홀랜드여도 제 생각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살리기엔. 톰 홀랜드도 뭐 좋은 배우고 이미지로는 잘 어울리겠네요. 잘 상상으로는. 어울리겠지만 그 친구는 좀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의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여기서 윌리엄 칸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자신만만하고 맞아요. 내 준비돼 것을 있다라는 보여주는, 느낌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네. 어떠셨는지 티모시 샬라메 팬분은 자, 준비되셨죠? 저는 티미의 필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이제 같아요. 부르는 것도 계속 팀이라고 하잖아 혼자. 죄송해요. 제에서 반맛 없죠 지금.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 티모시 샬라메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를 처음 알게 된 건 당신들과 같이 봤던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엘리오로 그를 알게 됐어요. 네. 거기서 봤던 그 어떤 첫사랑에 실패했던 그 소년의 눈물, 어떤 그 아직 사랑을 모르는 듯한 갓 익은 과일 같은 느낌의 아주 그냥 위험 발언? 진짜 약간 항마력 썼어야 됐어 지금. 약간 위험했나요? 아니. 좋았어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표현이 생생해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를 접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물론 이제 작게나마 나왔던 영화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죠. 네. 듄에서 정말 남자답게 그 여린 슬렌더의 몸으로도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영화는 또 굉장히 왕도적인 어떤 무협의 세계, SF 영화의 세계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분위기가 확 사로잡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만이 갖고 있는. 거기서 또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냐면 티모시 샬라메가 무슨 캐릭터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하는데 달라요 인물이. 근데 이제 세 번째 폰즈에놀 리로 나왔을 때 뭔가 안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식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먹어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거의 뭐 경고입니다. 여기부터 위험하거든요 이제. 아니 근데 장르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먹는 얘기였기 때문에 얘기니까. 네네네. 먹는 얘기. 물론 이제 뭐 또 그리고 작은 역할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돌로겁이나 뭐 레이디 가가 sorry 나는 솔로 너무 좋아했어요. 레이디 버드도 그렇고 인터스텔라. 생각해 보면 이 배우는 자기 롤을 완성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늘 자기가 나오는 화면을 책임지고 만들어가고 연구하는 배우예요. 맞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요. 거의 뭐 루루님 지금 티모시 샬라메 부모님 같은데요 지금 거의. 아니 제가 그래서 놀란 게 이제 다음 얘기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원카를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뮤지컬 장르까지 잘해버리면은 그건 인간 아니야. 그건 그냥 독종 배우야.
근데 이걸 여기 뭐 해내네. 간증회인가요? 아니 근데 이걸 해내네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의 움직임이 또 재미가 있네. 아, 아 몸은 진짜 잘 쓰더라. 몸을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발재간 같은 게 원래 뭐 이분도 연극도 배우고 한 걸로 알지만은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를 서본 적이 없는데도 노래를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원카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카를 또 없애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구나. 그 노력이 다 보이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나 이거 할 줄 안다 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하나 하면은 되게 섬세하게 하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매 씬마다 그게 보였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연구했고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그냥 카메라 각도와 눈빛마저도 이 떨림마저도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대단하더라고. 몸짓도 네. 몸짓이고 표정도 표정이고 그 어떤 말의 어떤 피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더블하 그러니까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더블하? 그리고 그 초콜릿 처음 먹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What? 뭐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것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티모시 샬라메 너무 좋아했고 저도 배우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느낌은 아직은 뭐 그렇다고 배역을 정말 많이 한 영화를 많이 한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젊은 배우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배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이번 영화에서 그 자기 매장을 열고 그 커튼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어둠 속에서 이 배우의 어떤 옆모습이 촥 잡히는 장면이 맞아, 있어요. 맞아. 클로즈업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맞아요. 거기서 저는 이 사람은 고전적인 의미의 할리우드 스타로 네.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 거기서 특히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고전적인 할리우드 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클라크 게이블이나 옛날에 존 스튜어트처럼 진짜 그 배우만 보고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던 영화들의 시대잖아요. 네. 요즘은 그게 좀 다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배우들도 좀 할리우드에서 많이 비판하고 이런 멘트들이 있긴 했는데 뭐 마블 영화나 DC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지만 배우보다 이제 캐릭터가 커진 시대다. 그래서 배우의 설 자리보다는 누구도 이제 그걸 크리스 에반스로 기억하지 않고 캡틴 아메리카로 기억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몇몇 배우들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티모시 샬라메는 좀 고전적인 의미에서 왕년에 좀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의 계보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그런 네.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릴렉스가 되어 있을까? 항상 음. 몸을 너무 잘 쓰고 정말 아니 그리고 티모시 잠깐의 샬라메는 텀이. 크게 분장을 하지도 않아요. 맞아. 맞아. 그냥 그 자체로 항상 출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의 헌사였습니다. 간증회 잘 들었고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티모시 샬라메를 저는 사실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괜히 농기고 있는 그게 아니야. 준비가 아니야. 굉장히 풍파도 많이 겪었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제 그랬더라? 그 인터스텔라 때 다니던 학교를 관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쿠퍼 매튜 맥커너이. 맥커너이 그 옹이 다 옹이래. 너 연기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대학교 지금 그게 중요하냐. 약간 꼰대 근데 진짜로 관둔 거야. 좋은 학교 다녔거든 그때. 맞아요. 되게 좋은 매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관둔 어떻게 다음에 보면 살린 거죠. 3년 이상을 완전 무명으로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음. 인터스텔라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잠깐 나오죠. 저는 그 배우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인터스텔라 보면서. 물론 근데 롤이 작아서 그런지 그치. 임팩트가 머릿속에 계속 진하게 남아있진 않았어.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진짜 잘했어 연기를. 그때부터 그 무명 시절까지 겪고 지금까지 계속 배역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야 연기가. 그러니까 뭔가 담백하고 삼삼한 맛이 맞아, 있는. 맞아. 캐릭터랑 담백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싹 싱크로 싹 맞춰가지고 맛깔나게 딱. 무슨 한줄평이 싹싹 싹싹싹으로 광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이고. 음악 네, 음악도 얘기해 보시죠. 네. 좀 뭐 이렇게 딱 후킹되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For a Moment 그 아비가일 그 구출 기린. 장면에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저는 이제 Fear Imagine 그거보단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제가 샤워하면서 그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들었을 때는 되게 담백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게 부르면 되게 유치해져요. 그러니까 누들디디 누들디덤 이런 노래거든요. 아. 근데 동생이 그거 보다가 뭐해? 하고서 친동생분이요? 친동생이 그 정도로 크게 불렀어요? 나 너무 민망해요. 그 정도로 크게 불렀어요? 아니 이게 동생이 이제 옆에서 화장실 샤워하고 있는데 걔 화장실 열고 뭘 꺼내려다가 또 남동생이시니까. 네. 예. 누들디디 누들디디 아니 동생이 뭐해? 들어왔으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누들? 뭐해? 아니 사람 있는지 몰랐지. 그래서 그 노래가 이 노래 어려운 노래였구나. 내가 보니까 되게 동요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어. 움파룸파송도 티모시 샬라메 노래 잘해요. 저 네.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보셨잖아요. 또 그 네. 영화제 나오죠. 네. 맞네. 기가 막히지.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결국에는 티모시 샬람의 간증회로 끝난 원카 리뷰 이야기 저희가 다채롭게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티모시 샬람의 간증회를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한 줄 평가를 드리면요. 어쩌면 21세기를 대표할 고전적인 할리우드 배우의 새 얼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 평가는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촬영 감독을 정정훈 감독님이 하셨어요. 또 자랑스러운 네. 네. 진짜 K 영화인 대단하십니다. 응원한다. K 역시 K K의 카메라. 향기. 너무 좋았다. 등급 평가해 주시죠. 네, 저 표표 해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ENFP를 위한 치사량의 폭력적인 달콤달콤 오마카세 이렇게 표현하고 달콤이 지금 몇 개죠? 이 썩을 것 같은데요. 총 6개입니다. 참고로 이 썩을 것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지웠거든요. 저 그럼 잘했죠 멘트. 예. 딱 바로 그냥. 첨언을 또 이렇게. 돌아버렸네. 그래서 등급은 저는 B+ 드립니다. 좋은 점수. 네. 되게 많이 느끼시네요. 싹다. 그 달콤 오마카세 셰프신가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네. 네, 저는 티모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장르이고요. B+ 드립니다. 이게 한줄 평 듣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트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찍혔나요? 바로 솔님 저는 피날레. 일단은 우리가 기념일에 건강한 음식을 먹진 않잖아요. 기념일에 달콤한 케이크를 먹듯이라는 그냥 한 줄 평을 하고 싶고 그리고 A 저는 제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사실 B+만 해도 어감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좋은 점수가 네네. 3개가 나온 건데 A0로 거의 케이크 위에 체리를 딱 올리시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이라면 느끼셨겠죠. 이 영화는 호불호가 크게 없을 것 같은 영화다 해서 이제 곧 설 명절이기도 하니까 사실 국내 개봉이 좀 늦은 편이에요. 다른 해외들은 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개봉을 했고 그게 또 굉장히 잘 맞았을 것 같고요. 좀 늦긴 했지만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극장 찾으셔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분이 나와주셔서 세 분은 티모시 샬라메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전 세 분 덕분에 굉장히 달달한 시간 잘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분도 또 설날을 맞아서 미리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즐거운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뱃돈 세뱃돈 주시면 굳이 거절할 건 없죠? 후원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다 아닙니까? 그만해요. 선배는 도망간 소리 안 들려? 뭐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고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한 주 이제 설 연휴 때는 좀 쉬고요. 저희는 다음에 이제 매튜 본 감독의 신작 아가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룸파 디피티 누들디디 누들디덤. 눈이 왜 그래? 눈빛이 눈이 왜 돌았어?